어머니, 빨리 나가세요. 늦게 들어오세요. 새벽 5시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며느리가 중풍 환자인 시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는 충격적인 장면. 시어머니, 완전히 길들였어. 뭘 시켜도 다 해. 지연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중풍으로 한쪽 팔을 자유롭게 쓰지 못하는 58세 금이 할머니.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였던 지연의 진짜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5살 아이 육아를 전담시키고 하루 한 끼로 버티게 하며 심지어 재활치료까지 방해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야? 우연히 CCTV를 확인한 아들 민수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새벽 5시 고요한 주택가를 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5살 도윤이가 침실에서 울음을 터뜨리자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곧바로 따라왔어요. 어머니, 왜 애를 안 재우세요? 제가 회사 가야 한다고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던 금이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왼쪽 팔이 불편한 58세의 금이에게는 갑작스러운 움직임조차 쉽지 않았어요. 침실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지연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습니다. 도윤이가 밤새 깨서 우는데 어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금이는 당황한 얼굴로 일어서려 애썼어요. 왼쪽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소파에서 일어나는 것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깊게 잠들어서. 말도 안 돼요. 어머니가 도윤이 돌봐주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데 이럴 거면 처음부터 말씀하시지 그랬어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32세의 지연은 외국계 회사 과장으로 일하며 완벽주의 성격으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금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침실로 향했습니다. 도윤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고 아빠 민수는 깊게 잠들어 있었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왔어. 괜찮아. 하지만 아이는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중풍으로 한쪽 팔이 불편한 금이로서는 5살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계속 울자 지연이 다시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빨리 좀 재워주세요.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요. 금이는 불편한 몸으로 도윤이를 겨우 안아 올렸습니다. 왼쪽 팔에 힘이 없어 아이가 떨어질까봐 조마조마했어요. 30분이 지나서야 도윤이는 겨우 잠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금이를 지연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는 안 돼요. 제가 이래서 이 집 유지하는 건데 잠도 못 자면 어떻게 해요? 죄송하다, 지연아. 내가 더 신경 쓸게. 앞으로는 제대로 해주세요.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3개월 전까지만 해도 금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어요. 전직 간호사였던 금이는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건강하게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중풍이 모든 것을 바꿔놨어요. 오른쪽은 괜찮지만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와서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모셔와서 함께 지내기로 했을 때만 해도 따뜻한 가정을 기대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연은 겉으로는 완벽한 며느리 연기를 했지만 민수가 없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오전 7시, 민수가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도윤이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민수는 흐뭇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지연이도 일해야 하는데 도윤이까지 돌봐주셔서. 금이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중풍으로 불편한 몸으로 5살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왼쪽 팔에 힘이 없어서 아이를 안아 올리거나 놀아주는 것조차 버거웠어요. 민수가 출근한 후 지연은 바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도윤이 잘 부탁드려요.
저는 늦게 들어올 거니까 저녁도 준비해 주시고요. 지연아, 내가 몸이 불편해서 요리하기가. 어머니, 한쪽 팔은 멀쩡하시잖아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금이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 알겠다. 지연이 출근한 후 금이는 혼자 남겨진 현실을 마주했어요. 5살 도윤이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였습니다. 계속 뛰어다니고 놀아달라고 했어요.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놀아줄게. 하지만 왼쪽 팔이 불편한 금이로서는 아이와 함께 놀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공을 던지는 것도 아이를 안아 올리는 것도 모든 것이 어려웠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금이는 도윤이 밥을 차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쪽 팔로 요리하는 것은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칼질도 위험했고 무거운 냄비를 들기도 힘들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도윤아. 조금만 기다려. 금이는 간신히 간단한 볶음밥을 만들어 도윤이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자신은 먹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아이가 흘린 음식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다 보니 어느새 오후가 되었어요. 저녁 6시 지연이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는 하셨죠? 금이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부엌으로 향했어요. 왼쪽 팔이 불편한 상태에서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고 이제 저녁까지 준비해야 했습니다. 민수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다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정말 도윤이 돌봐주는 걸 좋아하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같이 놀아주셨어요. 민수는 어머니를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지연이가 일에 집중할 수 있어요. 금이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바랐던 가족의 모습일까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도윤이가 어린이집에 가기 싫다며 울고 불자 지연이 금희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애가 왜 이래요? 어제 뭘 하신 거예요? 금희는 당황했습니다. 아이가 우는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잘 모르겠다, 지연아. 아이들은 원래 가끔 그러는 거 아니야? 원래요? 어머니가 제대로 돌봐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에요?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민수가 세면실에서 나오자 지연은 재빨리 표정을 바꿨습니다. 여보, 도윤이가 할머니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할머니를 정말 좋아하나 봐요. 민수는 흐뭇해했어요. 그래? 어머니, 도윤이가 어머니를 많이 좋아하나 보네요. 금이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가족 간의 문제만 생길 것 같았어요. 그런 것 같다, 아들아. 민수가 출근한 후 지연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가 여기 계시는 건 저희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맡겨진 일은 제대로 해주셔야 해요. 금이는 놀랐습니다. 지연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연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최선이요? 어제 도윤이 울었을 때 제대로 달래지도 못하셨잖아요. 그리고 저녁도 늦게 나왔고요. 금이는 억울했습니다. 중풍으로 불편한 몸으로 최대한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야. 이해해줘. 몸이 불편하면 더욱 집중해서 하셔야죠. 저희가 어머니 모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지연은 더욱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도윤이 어린이집 픽업은 어머니가 하세요. 그리고 간식도 미리 준비해 두시고요. 저는 야근이 많아서 신경 쓸 시간이 없거든요. 금이는 걱정이 되었어요. 중풍으로 거동이 불편한데 아이를 데리고 밖을 나가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지연아, 내가 아이랑 나가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겨요? 어머니 과거에 간호사 하셨다면서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으시죠? 지연의 논리는 억지였지만 금이는 반박할 수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금이는 어린이집에 도윤이를 데리러 가야 했어요. 왼쪽 다리에 약간의 마비가 있어서 걷는 것도 평소보다 느렸습니다. 도윤이를 데리고 집까지 오는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할머니, 빨리 가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빨리 걸을게. 하지만 금이의 몸은 마음처럼 빠르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균형 감각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한 후에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저녁 준비까지 해야 했어요. 한쪽 팔이 불편한 상태에서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하기는 너무 벅찼습니다. 저녁 7시, 지연이 퇴근했어요. 어머니, 도윤이 간식은 주셨죠? 그리고 숙제도 봐주셨고요. 금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5살 아이에게 무슨 숙제가 있는지 몰랐어요. 숙제? 도윤이가 5살인데 무슨 숙제가? 어머니, 요즘 아이들 교육이 어떤지 모르세요? 어린이집에서 준 활동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런 것도 챙겨주셔야죠. 지연은 계속해서 금이에게 더 많은 일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아이 목욕도 어머니가 시켜주세요. 저는 야근 때문에 시간이 없어요. 금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중풍으로 한쪽 팔이 불편한데 5살 아이를 혼자 목욕시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어요. 지연아, 내가 아이 목욕시키다가 혹시 다치면 어떡하지?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조심하시면 되죠. 간호사 출신이시니까 아이 다루는 건 잘 아시잖아요. 민수가 퇴근했을 때 지연은 또다시 완벽한 연기를 펼쳤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정말 도윤이를 아끼세요. 오늘도 어린이집까지 데리러 가셨어요. 제가 말려도 본인이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는 감동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몸이 불편하실 텐데 도윤이까지 챙겨주시고. 금이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연의 거짓말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아들아. 그날 밤 금이는 잠들기 전에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싶었어요. 몸도 힘들었지만 마음이 더 힘들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친구 수진과 전화 통화를 했어요. 수진아, 시어머니 모시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 완전 베이비시터야. 정말? 어떻게? 아이 돌봄은 다 시어머니가 하고 나는 일만 하면 돼. 어린이집 픽업부터 간식, 목욕까지 다 맡겼어. 수지는 놀라며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중풍 환자라면서 괜찮을까? 괜찮아. 한쪽은 멀쩡하니까. 그리고 간호사 출신이라 아이 다루는 건 잘 알겠지. 지연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나 걱정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말 부럽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완전 대박이야. 남편은 효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고. 금이는 옆방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자신이 지연에게는 그저 이용할 수 있는 존재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서 금희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지연은 점점 더 많은 일을 떠넘기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오늘부터 도윤이 학습지도 봐주세요. 어린이집에서 받아온 거 있거든요. 금희는 당황했습니다. 중풍으로 왼손 사용이 어려운데 아이 학습지까지 봐야 한다니. 지연아, 내가 글씨 쓰기가 어려워서. 어머니, 직접 쓰실 필요 없어요. 그냥 옆에서 봐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지연의 말투는 점점 더 무례해졌어요. 처음에는 부탁드려요라고 했던 것이 이제는 명령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금이가 도윤이와 함께 놀다가 균형을 잃고 넘어진 거예요. 중풍 후유증으로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5살 아이를 따라 뛰어다니다가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야! 금이는 바닥에 넘어져 무릎을 다쳤어요. 도윤이는 깜짝 놀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괜찮다, 도윤아. 할머니가 조심하지 못했네. 하지만 무릎에서 피가 나고 있었어요. 금이는 왼쪽 팔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상황을 본 지연의 첫 마디는 걱정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뭐 하신 거예요? 도윤이 다칠 뻔했잖아요. 금이는 당황했어요. 자신이 다쳤는데 도윤이 걱정부터 하는 지연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균형을 잃어서. 어머니가 조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해요? 도윤이가 다쳤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연은 도윤이를 안아올리며 계속 야단쳤어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 주세요. 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 아세요? 금이는 자신의 상처보다 지연의 차가운 반응이 더 아팠습니다. 가족이라면 먼저 다친 사람을 걱정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녁에 민수가 돌아왔을 때 지연은 상황을 왜곡해서 전달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머니가 도윤이랑 놀다가 넘어지셨어요. 다행히 도윤이는 안 다쳤는데 정말 놀랐어요. 민수는 깜짝 놀라며 어머니께 달려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건 아니고요? 괜찮다, 아들아. 무릎 좀 까진 것뿐이야. 어머니 조심하셔야죠. 몸이 불편하시니까 더욱 신경 쓰셔야 해요. 민수의 걱정은 진심이었지만 지연의 영향으로 금이를 탓하는 뉘앙스가 섞여 있었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말인데요. 앞으로는 도윤이랑 뛰어놀지 마세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놀 수 있는 것만 하시고요. 금이는 억울했어요. 5살 아이가 어떻게 조용히만 놀 수 있겠어요. 지연아, 아이들은 원래 활발한데. 어머니 몸이 불편하시잖아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도윤이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지연은 이런 식으로 금희의 행동을 하나하나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산책을 나가는 것도 모두 위험하다며 막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집에서 아이 봐주세요. 밖에 나가서 또 사고 나면 어떡해요? 금이는 점점 집안에 갇혀 지내게 되었어요. 중풍 환자에게는 적당한 운동과 활동이 필요한데도 말이죠. 며칠 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이가 도윤이 목욕을 시키다가 아이가 미끄러져 넘어질 뻔한 거예요. 금이가 재빨리 잡았지만 자신도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도윤이는 무사했지만 금이는 허리를 다쳤어요. 하지만 지연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또 야단 맞을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금이는 허리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중풍 후유증에 허리까지 다치니 몸이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지연은 이런 금이의 상태를 보면서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내일부터 저녁 설거지도 해주세요. 제가 야근이 많아져서 시간이 없거든요. 금이는 이미 하루 종일 아이 돌봄에 지쳐 있었는데 설거지까지 하라니 너무 벅찼어요. 지연아, 내가 온종일 도윤이 돌보고 있는데 설거지까지는. 어머니, 설거지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한쪽 팔은 멀쩡하시니까요. 지연은 항상 한쪽 팔은 멀쩡하다는 말을 했어요. 중풍 환자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금이는 더 이상 저항할 기력도 없었어요. 이 집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점점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옆집에 사는 영숙 할머니가 가끔 금이를 걱정했어요. 영숙은 61세로 금이와 오랜 친구 사이였습니다. 금희야, 요새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아? 괜찮아, 영숙아. 그냥 좀 피곤해서. 정말? 얼굴이 많이 야위었는데. 제대로 챙겨 먹고 있는 거야? 금이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괜히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요. 잘 챙겨 먹고 있어. 지연이가 잘해줘. 하지만 영숙의 예리한 눈에는 뭔가 이상함이 보였어요. 금희의 표정이 예전과 달라 보였거든요. 그날 밤 지연은 또 친구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요즘 정말 편해. 시어머니가 집안일까지 다 해주니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런데 시어머니 힘들어하지 않아? 힘들긴 뭘. 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심심하실까봐 아이도 맡겨드리고. 지연의 말은 완전히 왜곡된 것이었어요. 금이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정말 부럽다. 완전 로또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복권이야, 완전. 금이는 이 대화를 또다시 우연히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져 왔어요. 자신이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당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금희의 몸과 마음은 극한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중풍 후유증으로 이미 불편한 몸으로 하루 종일 5살 아이를 돌보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쉴 틈이 없었습니다. 도윤이 깨우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도윤아. 할머니가 밥 해줄게. 아침 준비, 어린이집 등원, 픽업, 간식 학습지, 목욕, 저녁 준비까지. 왼쪽 팔이 불편한 금이에게는 모든 일이 2배로 힘들었습니다. 특히 5살 아이를 목욕시키는 일이 가장 위험했어요. 균형 감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젖은 화장실 바닥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는데 지연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어머니, 도윤이 목욕 깨끗하게 시켜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했거든요. 금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아이를 씻겨야 했어요. 하지만 왼쪽 팔에 힘이 없어서 아이가 미끄러지지 않게 잡고 있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날 오후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윤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머니, 머리가 아파요. 금이는 당황했습니다. 아이에게 열이 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연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 망설였습니다. 괜히 연락했다가 야단 맞을까봐 걱정되었거든요. 결국 금이는 해열제를 찾아 도윤이에게 먹였어요. 다행히 열이 조금 내렸지만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쳤습니다. 저녁에 지연이 퇴근했을 때 금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연아, 도윤이가 오늘 열이 있었어. 해열제 먹이고 괜찮아졌는데 한번 병원에. 뭐요? 왜 저한테 연락 안 하셨어요? 금이는 당황했어요. 연락을 안 해서 야단 맞을 줄 알았는데 연락을 안 했다고 야단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괜찮아질 것 같아서. 어머니, 아이 일은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바로 연락 주세요. 알겠다, 지연아. 하지만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을 때 금이가 연락하자 지연은 짜증을 냈어요. 어머니, 그런 거 가지고 연락하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이라고요. 해열제나 먹이세요. 금이는 어떻게 해도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연락해도 잘못, 안 해도 잘못이었어요. 가장 힘든 건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하루 종일 도윤이 돌보느라 자신의 식사는 항상 뒷전이었습니다. 간단히 빵 한 조각이나 라면으로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어느 날 오후 도윤이가 낮잠을 자는 동안 금이는 잠깐 쉬려고 했어요. 하지만 30분도 안 되어 아이가 깼습니다. 할머니, 같이 놀아요. 그래, 도윤아. 뭐하고 놀까? 아이는 계속 에너지가 넘쳤지만 금이는 지쳐 있었어요. 중풍 후유증으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데다가 제대로 된 휴식도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저녁 금이는 화장실에서 쓰러졌어요.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의식을 잃은 거였습니다. 다행히 금방 깨어났지만 몸 상태가 심각하게 나빠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지연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또 자신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야단 맞을 게 뻔했거든요. 그날 밤 금이는 혼자 방에서 울었어요. 남편이 그리웠고 예전에 평온했던 일상이 그리웠습니다. 과연 이런 생활을 언제까지 견뎌야 할까 싶었어요. 이때 영숙 할머니가 담장 너머로 금이가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영숙은 평소에도 금이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귀를 기울인 거였습니다. 뭔가 이상해. 금이가 왜 우는 거지?
영숙은 그동안 금희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전에 비해 많이 야위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며느리가 잘 돌봐준다고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다음 날 영숙은 일부러 금희를 찾아갔습니다. 금희야, 안녕. 요즘 어떻게 지내? 어서 와, 영숙아. 그냥 잘 지내고 있어.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금희가 전혀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얼굴은 야위었고 손목에는 멍자국까지 있었습니다. 금희야, 손목에 뭐야? 어디서 다쳤어? 금희는 당황하며 소매로 손목을 가렸어요. 아이를 돌보다가 문에 부딪혀서 생긴 멍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살짝 부딪혔어. 영숙은 의심스러웠지만 더 깊이 묻기는 어려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잘해주고 있지? 응, 지연이가 잘해줘. 나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답답해서 도윤이 돌봐주는 거야. 금희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하지만 영숙은 뭔가 억지로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우연히 지연이 도윤이를 데리고 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금희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니 소파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며느리가 잘해준다면서 왜 혼자 저렇게 있지? 영숙의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다시 금희가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이상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영숙은 금희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랜 친구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지연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자신의 상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요즘 정말 편해. 시어머니가 애까지 다 돌봐주시니까 나는 일에만 집중하면 돼. 부럽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시는구나. 잘해주시는 정도가 아니야. 완전 전담이야. 어린이집 픽업부터 목욕, 간식까지 다 알아서 하셔. 동료들은 부러워했지만 한 명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중풍 환자라면서 아이 돌보시기 힘들지 않으실까? 괜찮아. 한쪽은 멀쩡하시니까. 그리고 원래 간호사 출신이라 아이 다루는 건 잘 아셔. 지연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취기가 있는 상태였어요. 금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술 마셨니? 물 좀 가져다 드릴까? 됐어요. 어머니는 그냥 주무세요. 지연의 말투는 여전히 차갑고 무례했어요. 금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금희는 또다시 혼자 울었어요.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습니다. 몸도 한계에 이르렀고 마음도 너무 힘들었어요.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금희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악화되고 있었어요. 중풍 후유증에다가 과도한 육아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몸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전 정기 방문 간병 서비스 담당자인 김 간호사가 찾아왔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중풍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금희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김 간호사는 금희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에 비해 얼굴이 많이 야위었고 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많이 마르신 것 같은데요. 식사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금희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망설였어요. 사실을 말하면 지연이 화낼 게 뻔했거든요.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김 간호사는 혈압과 혈당을 측정했어요. 혈압이 평소보다 높게 나왔고 혈당도 불안정했습니다. 어머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신 것 같은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별일 없어요. 그때 도윤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왔어요. 금희는 서둘러 아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도윤아, 어서 와. 간식 먹자. 김 간호사는 이 모습을 보고 의외였어요. 중풍 환자가 5살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니.
어머님, 평소에 아드님 돌봐주시는 건가요? 응, 지연이가 일해야 해서 내가 좀 봐주고 있어요. 김 간호사는 걱정스러웠어요. 중풍 환자에게는 적절한 휴식과 재활이 필요한데 육아는 너무 큰 부담이었습니다. 어머님, 중풍 환자분이 아이 돌봄을 전담하시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족분과 상의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때 지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김 간호사의 말을 들은 지연은 당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뭔 말씀을 하고 계신 건가요? 어머님 건강 상태가 지난달에 비해 많이 안 좋아지셨어요. 혈압도 높고 체중도 많이 빠지셨고요. 아무래도 과로 때문인 것 같은데. 지연은 재빨리 변명했어요. 아, 그건 어머님이 워낙 도윤이를 좋아하셔서 본인이 돌봐주시겠다고 하시거든요. 저희가 말려도 안 들으세요. 김 간호사는 의아했어요. 중풍 환자가 5살 아이를 좋아해서 돌봐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님 건강을 생각하면 좀 더 휴식을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어요. 김 간호사가 떠난 후 지연은 금희에게 화를 냈어요. 어머니, 간호사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컨디션 물어봐서 대답만 했어. 앞으로는 괜찮다고만 하세요. 괜히 이상한 소리 하면 문제 생겨요. 금희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복잡했어요. 김 간호사가 걱정해주는 게 오히려 고마웠거든요. 며칠 후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금희가 도윤이와 함께 놀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진 거예요. 할머니. 도윤이가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어요. 금희는 몇 분 후에 정신을 차렸지만 몸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괜찮다, 도윤아. 할머니가 괜찮아. 하지만 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중풍 후유증에다가 과로와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몸이 한계에 이른 거였습니다. 지연이 퇴근했을 때 도윤이가 말했어요. 엄마, 할머니가 쓰러졌어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첫 번째 걱정은 자신이었어요. 뭐? 도윤이는 안 다쳤지? 안 다쳤어요.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금희는 억지로 일어나 앉았어요. 괜찮다.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어머니, 병원 가보실래요? 아니다. 괜찮아. 사실 금희는 병원에 가고 싶었지만 지연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면 자신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들킬까봐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퇴근했을 때 지연은 상황을 축소해서 전달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오늘 좀 어지러워하셨어요. 아무래도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것 같아요. 민수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병원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 아들아. 그냥 더워서 그런 것 같아. 금희는 아들 앞에서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괜히 가족 간에 문제만 생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다음 날 금희는 또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더 오래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윤이는 무서워서 울면서 옆집 영숙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할머니, 우리 할머니가 안 일어나요. 영숙은 깜짝 놀라 달려왔어요. 금희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금희야, 괜찮아? 영숙이 119에 신고하려는 순간 금희가 정신을 차렸어요. 영숙아,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뭐가 괜찮아? 이게 괜찮은 거야? 당장 병원 가야겠어. 아니야, 영숙아. 지연이한테 말하면 안 돼.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영숙은 이상했어요. 왜 며느리에게 걱정시키고 싶지 않다고 할까요? 가족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하는 일 아닌가요? 금희야, 왜 며느리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너 지금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 괜찮다니까.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영숙의 눈에는 금희가 전혀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도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금희야, 솔직히 말해봐.
여기서 힘든 일 있는 거 아니야? 금이는 잠시 망설였어요. 영숙에게라도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영숙아. 지연이가 잘해줘. 영숙은 확신했어요.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금희의 표정과 말투가 평상시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했을 때 영숙은 일부러 찾아가서 말했어요. 지연 씨, 오늘 어머님이 쓰러지셨는데 괜찮으세요? 지연은 당황했어요. 영숙이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 네. 그냥 좀 어지러워 하셨는데 지금은 괜찮으세요. 어머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시던데 병원은 가보셨어요?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셔서요. 무리하지 않게 잘 챙기고 있어요. 영숙은 지연의 대답이 성에 없다고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졌는데 이렇게 태어날 수 있나 싶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병원에서 검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생각해 보겠어요. 하지만 지연은 전혀 병원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영숙이 너무 참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숙이 돌아간 후 지연은 금희에게 경고했어요. 어머니, 앞으로 영숙 할머니한테 이상한 말 하지 마세요. 괜히 오해 살 말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이상한 말을 했다는 거니? 쓰러진 것도 그렇고 괜히 사람들이 걱정하게 만들면 안 되잖아요. 금희는 억울했어요. 자신이 아파서 쓰러진 건데 그것조차 숨기라는 거였습니다. 알겠다. 그날 밤 금희는 또다시 혼자 울었어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영숙은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걱정했어요. 오랜 친구인 금희가 분명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도와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어. 금희가 저렇게 힘들어할 리가 없는데. 영숙은 결심했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상황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를 그냥 둘 수는 없었거든요. 한편 지연은 회사에서 동료들과 또다시 자신의 상황을 자랑했어요. 정말 편해졌어. 시어머니가 애까지 완전 전담해 주시니까 나는 야근도 마음 편히 할 수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중풍 환자시라면서요. 괜찮아. 한쪽은 멀쩡하시니까. 그리고 원래 체력도 좋으시고. 지연은 금희가 며칠째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게 순조롭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정말 부럽다. 완전 로또네. 그러니까. 베이비시터 비용도 아끼고 일석이조야. 동료들은 부러워했지만 한 명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너무 무리시키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이도 있으시고 아프시기도 하고. 괜찮아. 오히려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손자 돌보는 재미로 사시는 것 같아. 지연의 말은 완전히 사실과 달랐어요. 금희가 좋아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건데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연은 금희의 상태를 확인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켰습니다. 어머니, 내일 도윤이 소풍 도시락 준비해 주세요. 어린이집에서 공지 왔거든요. 금희는 이미 지쳐 있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알겠다, 지연아. 지연아, 내가 요즘 몸이 좀 안 좋은데. 어머니, 몸이 안 좋으시면 더욱 움직이셔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더 안 좋아져요. 지연은 금희의 호소를 무시했어요. 오히려 더 많이 움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금희는 정말 한계를 느꼈어요. 몸도 마음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호소할 곳이 없었어요. 운명적인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는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회사 시스템 점검으로 사무실 출입이 제한되었거든요. 집에서 노트북을 켜고 업무를 시작하려던 민수는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지연의 목소리였는데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왜 또 울어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이 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처음 들었거든요.
서재 문을 조금 열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거실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울고 있었는데 금이는 왼쪽 팔이 불편한 상태로 아이를 달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연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제대로 봐주지 않으니까 애가 자꾸 우는 거 아니에요? 미안하다, 지연아. 내가 좀 더 신경 쓸게.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지금 중요한 전화 받아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방해하시면 어떻게 해요? 민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중풍 환자인 어머니가 5살 아이를 혼자 돌보고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연의 태도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지연이 전화를 받으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지금 바로 자료 보내드릴게요. 네, 집에서 조용하게 일할 수 있어서 좋아요. 방금 전까지 어머니에게 소리치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목소리였어요. 전화가 끝난 후 지연은 다시 금희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재택근무할 때 아이 소리 안 나게 해주세요. 일에 방해되거든요. 알겠다, 지연아. 그리고 점심도 알아서 해결하시고요. 저는 바빠서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민수는 경악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연이 어머니를 잘 돌봐준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거예요. 오후 2시쯤 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금희가 갑자기 어지러워하며 소파에 주저앉는 거였어요. 어머니. 민수가 뛰어나가려던 순간 지연의 반응을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지연은 금희가 쓰러지는 걸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짜증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아이 앞에서 그런 행동하시면 도윤이가 무서워해요. 금희는 힘겹게 일어나려 했지만 몸에 힘이 없었어요. 도윤이는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재에서 뛰어나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지연은 민수가 나타나자 깜짝 놀랐어요. 재택근무를 한다는 걸 깜빡먹고 있었거든요. 여보, 언제 들어오셨어요? 방금 들어왔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거예요? 괜찮다, 아들아.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민수는 어머니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안 좋아지신 걸까요? 어머니, 병원 가보셔야겠어요. 아니다, 괜찮아. 그냥 쉬면 나아질 거야. 지연이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여보, 어머니가 요즘 좀 피곤해하세요. 도윤이 돌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거든요. 민수는 이상했어요. 방금 본 지연의 태도와 지금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해요. 민수는 지연을 부엌으로 데려갔어요. 도윤이와 어머니가 들을 수 없는 곳에서 말했습니다. 지연 씨, 방금 제가 본 건 뭐예요? 뭘 보셨는데요? 어머니한테 소리 지르는 거 다 들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쓰러지셨는데 왜 그렇게 냉정하게 반응하세요? 지연은 당황했지만 재빨리 변명했어요. 여보, 그건 어머니가 너무 무리하셔서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계속 말려도 안 들으시니까 좀 강하게 말한 거죠. 강하게 말한 거라고요? 그게 강하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지연의 변명이 말이 안 되었거든요.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를 잘 돌봐드리고 있잖아요. 잘 돌봐드린다고요? 어머니가 혼자서 도윤이 돌보는 것도 보였고 점심도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것도 들었어요.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너무 많이 봤거든요. 여보, 제가 일도 해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중풍 환자한테 5살 아이 돌봄을 전담시키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민수는 점점 화가 났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는 집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카메라였는데
보안용으로 설치해둔 것이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는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지난 일주일간의 기록을 보니 충격적인 장면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연이 금희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 중풍 환자가 5살 아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장면, 금희가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금희가 쓰러지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쓰러졌는데 지연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했습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연의 거짓말에 완전히 속아 넘어가 있었던 거예요. 더 많은 영상을 확인할수록 상황의 심각성이 드러났습니다. 지연이 친구와 통화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시어머니 완전히 길들였어. 뭘 시켜도 다 해. 완전 베이비시터야. 민수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아픈 어머니를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 있을까? 영상에는 금희가 혼자 우는 장면도 나왔어요. 화장실에서, 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금희는 절망적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런데 나는 전혀 몰랐어. 민수는 직장 동료인 김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대호는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대호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잠깐 만날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목소리가 이상한데. 집에서 설명할게. 지금 나갈 수 있어? 30분 후 김대호가 민수 집에 도착했어요. 민수는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김대호는 영상을 보고 경악했어요. 이게 뭐야? 이건 학대잖아. 내가 바보였어. 지연이 거짓말에 완전히 속았어. 민수야, 이걸 언제부터 알았어? 오늘 처음 알았어. 우연히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봤는데 충격이었어. 김대호는 화가 났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보호해야 해.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놔둘 수 없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지연이랑 확실하게 이야기해야 해. 증거도 다 있으니까 변명할 수 없을 거야. 민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퇴근했을 때 민수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어머니는 도윤이와 함께 방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지연 씨,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뭔 이야기요? 민수는 노트북을 켜서 CCTV 영상을 준비했어요. 이걸 보세요.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지연이 금희에게 소리 지르는 장면이 생생하게 나왔습니다. 어머니, 도윤이 왜 또 울어요?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지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이 어머니한테 한 짓들이에요. 이걸 보고도 변명할 거예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어요. 중풍 환자인 금희가 5살 도윤이를 업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위험한 장면,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느라 지쳐하는 모습,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예요.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요? 중풍 환자한테 5살 아이 돌봄을 전담시키는 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영상은 더욱 충격적인 장면들을 보여줬습니다. 금희가 쓰러졌을 때 지연이 보인 냉정한 반응, 친구와의 통화에서 시어머니를 길들였다고 자랑하는 모습까지. 시어머니 완전히 길들였어. 뭘 시켜도 다 해. 지연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영상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여보,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돌봐야 하고. 스트레스요? 그래서 아픈 어머니를 학대한 거예요? 학대라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중풍 환자한테 육아를 전담시키고 제대로 된 식사도 안 주고 쓰러져도 외면하는 게 뭐예요? 민수는 더 많은 영상을 보여줬어요. 금희가 혼자 우는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런데 저한테는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연은 울기 시작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학대예요, 지연 씨. 민수는 어머니 방으로 갔어요. 금이는 도윤이와 함께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들아, 무슨 일이니? 민수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어요. 뭘 몰랐다는 거니? 지연이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봤어요. CCTV에 다 나와 있었어요. 금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들아,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중풍으로 불편하신데 도윤이까지 돌봐야 했고 제대로 된 식사도 못 하셨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괜찮다, 아들아. 이제 그만하자. 괜찮지 않아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어요. 그때 지연이 방에 들어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금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금희는 복잡한 심정으로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아, 왜 그랬니? 내가 뭘 잘못했니?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아픈 시어머니를 괴롭힌 거니? 금희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섞여 있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이미 돌아서 있었어요. 지연 씨,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제가 어머니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혼해요. 지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이혼이라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안 돼요. 계획적으로 어머니를 괴롭히고 저한테는 거짓말했잖아요. 신뢰가 완전히 깨졌어요. 여보, 제발요. 정말 달라질게요. 하지만 민수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정했어요. 내일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지연은 절망적으로 울었지만 민수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어머니에게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금이는 며느리를 불쌍하게 바라봤어요. 지연아, 일어나거라. 이제 와서 울어도 이미 늦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해. 너무 많이 아팠거든. 그날 밤 지연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떠났어요. 떠나면서도 계속 용서를 빌었지만 민수와 금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가 떠나는 걸 보고 울었어요. 엄마, 어디 가요? 도윤아, 엄마가 잠깐 할머니 집에 가야 해. 언제 와요? 금이가 도윤이를 안아 올렸어요. 도윤아, 할머니가 있잖아.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에게는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서 미안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직접 모시겠어요.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거예요. 고맙다, 아들아. 그날 밤 두 모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는 어머니께 정성스럽게 저녁을 차려드렸고, 금이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셨습니다. 지연이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민수는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어머니와 도윤이를 직접 돌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많이 좋아졌다, 아들아.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오늘 재활 치료 받으러 가시죠. 민수는 금희의 재활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했어요. 지연이 있을 때는 제대로 받지 못했던 치료를 이제서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활치료사 선생님은 금희의 상태를 보고 안타까워했어요. 어머님, 그동안 많이 힘드셨던 것 같네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나 봐요. 좀 그랬지요. 앞으로는 꾸준히 치료받으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중풍 후유증도 재활을 열심히 하시면 더 나아질 수 있어요.
금이는 희망을 느꼈어요. 그동안 포기했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다시 생겼습니다. 집에서는 도윤이도 변화를 보였어요. 할머니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걸 아이도 느꼈거든요. 할머니, 이제 안 아파요? 응, 도윤아. 할머니가 이제 괜찮아졌어. 정말요? 그럼 같이 놀 수 있어요? 그래,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자. 민수는 전문 간병인도 고용했어요. 하루 몇 시간씩 와서 어머니를 도와드리는 분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아들이 너무 신경 써줘서 미안할 정도예요. 그게 어디 미안한 일이에요? 당연한 거죠. 옆집 영숙 할머니도 자주 찾아와서 금이를 격려해 주었어요. 금희야, 이제야 사람 얼굴이 되었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으면. 고마워, 영숙아. 내가 걱정해줘서 힘이 됐어. 친구가 힘들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앞으로도 뭔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한 달이 지나자 금희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재활 치료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몸도 따라서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에서 검진 받으셨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라. 꾸준히 재활 치료받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하셨어.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잘 관리해 드릴게요. 민수의 직장 동료 김대호도 가끔 찾아와서 두 모자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민수야, 정말 잘한 결정이었어. 어머님이 많이 좋아 보이시네. 맞아요. 이제야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맞지. 가족은 서로 돌봐줘야 하는 거니까. 어느 일요일 오후 민수는 어머니와 도윤이와 함께 공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금이는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예쁜 꽃이 있어요. 정말 예쁘구나, 도윤아. 금이는 손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예전처럼 억지로 돌봐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함께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아빠, 할머니 이제 안 아프죠? 응, 도윤아. 할머니가 많이 좋아지셨어.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뿌듯했어요. 아이도 이제 할머니와의 시간을 진심으로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정말 행복해.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행복해요. 몇 달 후, 금희의 건강은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중풍 후유증도 많이 나아져서 일상생활에 큰 불편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재활치료 열심히 받으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의사 선생님의 말에 금이는 감사했어요. 아들이 잘 돌봐줘서 그래요. 가족의 사랑과 관심이 정말 중요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지내시면 더욱 좋아지실 거예요. 집으로 돌아온 금이는 민수에게 말했어요. 아들아, 정말 고맙다.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었어. 당연한 거죠, 어머니. 제가 더 일찍 깨달았어야 했는데. 이제 됐다. 우리 앞으로만 보자. 그날 밤 도윤이가 잠들고 난 후 민수와 금이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다, 아들아. 이런 행복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어머니와 함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해요. 그래, 우리 오래 함께하자.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두 모자와 손자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은 따뜻한 이야기였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지켜나간다면 반드시 희망은 있다는 메시지를 전해주는 감동적인 결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위로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